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플로리다 작은 초등학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건 거대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국가도 아니었죠. 한국에서 온 단 한 마리의 진돗개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국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세상은 알게 됐습니다. 진짜 영웅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걸. 백두, 그 이름은 플로리다 작은 마을을 바꿨고 아이들의 목숨을 지켰으며 편견으로 가득했던 이곳에 새로운 역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용기, 한국이 만든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초 만에 할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퇴역한 전직 경찰 겸 핸들러 매튜입니다. 지금은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 보안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제게 두 번째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이었어요. 아침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교장 선생님이 누군가를 데리고 있더군요. 교장 옆에는 클레어라는 여성과 함께 하얀 털의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매튜, 이쪽은 클레어 김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백두라고 하죠. 새로운 학교 안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온 진돗개랍니다. 순간 제 눈썹이 올라갔어요. 한국, 진돗개? 처음 듣는 종이었습니다. 외국 개를 학교에 들일 계획이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불쾌했습니다. 15년 동안 독일산 셰퍼드, 벨기에, 말리노이즈와 함께 일해온 제게 들어본 적도 없는 동양 개는 그저 불청객에 불과했어요. 백두를 바라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학교는 미국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데 미국 개도 아닌 외국 개가 이곳을 지킨다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두는 특별히 훈련된 개예요. 한국에서도 뛰어난 구조견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클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열리지 않았죠. 백두는 클레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얌전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더 문제였습니다. 경비견은 위협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데 너무 얌전해 보였죠. 좋아요. 일단 지켜보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할 겁니다. 그렇게 백두와의 냉랭한 첫 만남이 시작됐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잭 파울이었죠. 지역 경비업체 사장이자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들었어? 외국계를 들였다면서. 위험할 수 있어. 매튜, 주위에 잭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익숙하지 않은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백두를 바라보았어요. 백두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실수를 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마음가짐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그런 먼 나라에서 온 개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의심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백두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외국에서 온 불청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는요. 백두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학교 복도를 함께 순찰할 때도 운동장을 감시할 때도 그저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겁 많고 비실한 개로 보였어요. 이런 개가 과연 위기 상황에서 쓸모가 있을까? 속으로 그런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클레어에게 직접 말했죠. 솔직히 말해서 이 개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경찰견은 위협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데 말이죠. 클레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매튜 씨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산사태 현장이었어요. 돌무더기와 흙거미 사이로 백두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놀랍게도 그 개는 정확하게 매몰자 위치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 한국에서 있었던 산사태 구조 작업이에요. 백두는 3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놀랐어. 영상 속 백두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었죠. 영상 하나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미국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백두의 능력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외국에서 온 개라는 선입견 때문이었을까요? 백두는 제 말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클레어 곁에 앉아 있었죠. 그 눈빛이 불현듯 제 시선과 마주쳤을 때 순간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깊이 있는 지혜와 인내가 담긴 눈동자였어요. 며칠 후 교장실 앞을 지나가다 큰 소리가 들렸어요. 잭 파월이 교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외국계는 위험합니다. 미국 아이들을 외국계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우리 회사의 셰퍼드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제 가슴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분노, 혼란. 제가 품었던 생각과 똑같은 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왜 듣기 거북했을까요? 백두가 이곳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백두에게 다가갔을 때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백두는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대했어요. 경계심 많은 경비견이라면 낯선 사람들의 접근에 예민하게 반응했을 텐데 백두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점심시간 우연히 백두와 클레어가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클레어가 아이들에게 백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에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죠. 특히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합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백두는 무엇을 지키는 개인가요?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백두는 여러분을 지키는 개예요. 여러분이 백두의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가족을 지키는 게 국적이 뭐가 중요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이곳은 학교고 저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날부터 백두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운동장 한쪽을 집요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학교 뒤편 야산과 맞닿은 울타리 근처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했죠.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백두의 행동은 계속됐어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저게 왜 저러는 거야? 클레어에게 물었습니다. 클레어가 백두 옆으로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뭔가 감지한 것 같아요. 진돗개는 영역 수호 본능이 강하거든요. 뭔가 위험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민감한 개일 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어요. 백두의 경계심이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학교 뒤편 울타리를 직접 점검해 보았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짖는 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산 너머에 불법 개 사육장이 있다는 소문이 생각났습니다. 가끔 맹견들이 탈출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불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백두가 감지한 것이 혹시, 아니, 그냥 제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최근 백두가 울타리 쪽을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야산 쪽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게 어떨까요? 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주변을 살펴봐달라고 할게요. 하지만 실제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직감일 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백두의 직감이죠. 이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백두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한 건가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야외 활동 시간이라 아이들이 모두 운동장으로 나왔어요. 쾌청한 날씨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백두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습니다. 운동장 가장자리를 따라 서성이며 울타리 쪽을 계속 주시했죠. 클레어가 다가와 물었어요. 매튜 씨,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냥 느낌이 안 좋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클레어도 울타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백두가 저렇게 행동할 때는 보통 이유가 있어요. 두 사람 다 말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운동장의 아이들이 점점 더 울타리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공을 주우러 간 것 같았어요. 백두가 갑자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와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달려가려는 찰나, 울타리 너머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숲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개들이었습니다. 맹견들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백두의 경고가 맞았던 겁니다. 위험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백두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 뒤편 울타리를 향해 달려갔죠. 백두, 돌아와. 제 명령에도 백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았어요. 울타리 너머로 3마리의 맹견이 뛰어넘어 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근처 불법개 싸움장에서 탈출한 핏불 테리어들이었어요. 얼어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놀고 있었어요. 맹견들은 공격적인 자세로 운동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제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백두가 더 빨랐어요. 백두는 맹견들과 아이들 사이에 자리 잡았죠. 낮은 울음소리로 경고하며 몸을 낮췄어요. 첫 번째 핏불이 달려들자 백두는 재빠르게 피하며 상대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놀라운 정확성이었어요. 아이들 교실로 들어가 제 소리에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핏불이 백두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백두는 그 공격도 피했지만 세 번째 핏불이 백두의 옆구리를 물었죠. 백두의 아픈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제가 달려가는 동안 백두는 아이들을 향해 달려드는 맹견을 끝까지 막아섰어요.
마치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핏불 한 마리가 백두를 따돌리고 아이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백두는 놀라운 속도로 그 맹견을 추격해 다시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순간 백두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침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맹견들을 제압했을 때 운동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백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백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를 살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약해 보였어요. 클레어가 달려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백두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 몸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제 가슴을 쓰라리게 했어요. 견딜 수 있어. 곧 병원에 갈 거야. 백두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있었어요. 마치 난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선입견이 사라졌어요. 국적이 무슨 상관입니까? 백두는 영웅이었습니다. 차로 달려가는 동안 계속 백두에게 말을 걸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제발 버텨줘. 클레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구했어요. 백두가 없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두가 없었다면 아이들이 다쳤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백두에 대한 제 선입견과 불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백두를 동물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이 곧바로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저와 클레어는 대기실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묻은 백두의 피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어요. 백두는 원래 한국에서 산사태 구조견이었어요. 그의 주인은 구조 작업 중 목숨을 잃었죠. 그 후 백두는 우울증에 빠졌고 보호소로 보내질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백두를 만났어요. 가슴이 저렸습니다. 백두에게는 이미 상처가 있었군요. 그런데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한 것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클레어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말없이 위로하는 그 손길이 고마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 딸 엘리였습니다. 학교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백두는요? 엘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엘리와 제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었어요. 대화도 줄고 함께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백두가 아이들을 구했어.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어요. 알아요. 다들 그 이야기를 해요. 백두가 우리를 구했다고. 엘리의 말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백두가 엘리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백두가 죽을 거야? 엘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니, 죽게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와 엘리, 클레어, 그리고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기다렸죠. 모두가 백두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백두가 우리 모두의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마침내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백두는 강한 개예요.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웃고 울고 서로를 안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백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수의사의 안내로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백두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백두야. 내가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어. 백두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약한 눈빛이었지만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약한 꼬리 흔들림도 느껴졌어요. 그 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두는 단지 외국개가 아니었어요. 용감하고 충성스럽고 이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엘리가 회복실로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백두 곁에 앉아 그의 발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고마워, 백두야. 너는 진짜 영웅이야. 엘리의 말에 격하게 공감했어요. 그렇습니다. 백두는 영웅이었습니다. 국적이나 출신을 넘어선 진정한 영웅이었죠. 사건 이후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한국 진돗개가 미국 아이들을 구했다는 헤드라인이 등장했죠. 백두의 사진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그의 용기와 희생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어요.
한국 진돗개에 대한 정보도 함께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 개종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어요. 지역 방송국에서는 백두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백두가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나운서의 진지한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병원에서 신문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 저 나라는 그냥 먼 나라가 아니었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백두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저 지도 위의 작은 국가가 아닌 이런 놀라운 개를 길러낸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잭 파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었어? 그 외국 개가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맹견들을 자극한 거 아니야? 잭의 말에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백두는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어. 만약 내가 계속 이런 소리를 퍼뜨린다면 우리 우정은 여기서 끝이야. 당당하게 말하니 속이 시원했어요. 잭은 놀란 얼굴로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클레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돗개는 어떤 개인가요? 진심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클레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에요. 5,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순수 혈통이죠. 충성심, 용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합니다. 클레어의 설명을 듣는 동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백두가 퇴원하는 날, 학교 아이들이 직접 만든 환영 카드와 포스터가 병원 앞을 가득 메웠어요. 백두야 사랑해. 우리의 영웅 백두에게 고마워요. 백두 같은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모여 백두의 귀환을 축하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백두가 천천히 걸어 나오자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학부모들도 하나둘 백두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우리 애들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백두 한 학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그날 운동장에 있었어요. 백두가 없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백두가 없었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백두에 관한 기사들을 정리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경비견들과 일했지만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용기, 국적을 뛰어넘은 구조견의 헌신, 백두, 학교의 수호자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엘리가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빠, 백두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그렇죠. 딸의 눈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정말 특별해. 내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 솔직하게 말했어요. 엘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났을 때처럼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모든 것에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 낯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마도 백두에 대한 거부감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때처럼이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위험한 외국견 추방 서명운동 포스터가 붙었어요. 잭이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터에는 외국 개는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 보았을 때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을까요? 백두의 용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잭이 일부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었어요. 외국 개가 맹견들을 학교로 유인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교장실로 달려갔어요. 교장 선생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잭은 자기 회사의 개를 학교에 들이기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매튜.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정해진 절차대로 가야 합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클레어와 함께 백두의 훈련 기록, 한국에서의 구조활동 영상,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모았어요. 그리고 학부모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회의 날,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긴장됐지만 백두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름은 매튜이고 학교 보안 담당관입니다. 오늘은 백두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백두를 어떻게 의심했는지, 어떻게 선입견을 가졌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리고 백두가 어떻게 아이들을 구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만약 백두가 없었다면 그날 우리는 끔찍한 비극을 맞았을 겁니다. 저는 백두의 출신이나 국적이 아닌 그의 행동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표가 끝나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제 아들은 그날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백두가 그를 구했어요.
저는 백두를 지지합니다. 이어서 다른 학부모들도 일어났어요. 백두는 우리 아이들의 영웅입니다. 국적이 중요한가요? 영웅은 영웅입니다. 마침내 아이들이 직접 그린 포스터를 들고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백두를 지켜주세요. 백두는 우리 친구예요. 히어로 백두 같은 메시지가 적힌 포스터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학부모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백두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저 안전이 걱정돼서. 안전이요? 백두가 아이들을 구했는데도요? 결국 잭의 서명운동은 실패했어요. 오히려 그의 경비업체는 학부모들의 불매운동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백두를 위험하게 몰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회의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학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백두에게 명예경찰견 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결정이 이어졌죠. 또한 우리 학교는 다문화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 문화와 진돗개에 대한 특별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아이들은 환호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백두는 단지 아이들의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이해와 포용의 문화를 가져왔어요. 모두가 흩어진 후 잭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매튜. 내가 잘못했어.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내 말이 맞아. 난 그저 내 이익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백두는 정말 특별한 개야. 잭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백두와 함께 학교 운동장을 걸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백두는 평화롭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경계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었으니까요. 고마워, 백두야. 넌 단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도 구했어. 한 달 후 백두는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학교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백두에게 명예경찰견 칭호를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행사였죠. 교장 선생님은 메달을 백두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백두는 우리 학교의 영웅입니다. 국적, 외모, 배경에 상관없이 진정한 용기와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은 환호했고 백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죠. 아니, 어쩌면 그건 제가 달라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백두는 학교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아이들은 학교 앞에서 백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백두야, 안녕. 우리 히어로. 아이들은 백두를 쓰다듬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백두도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죠. 가끔은 간식을 가져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백두와 함께 특별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와 진돗개에 대한 수업이었죠. 아이들은 한국의 지도도 그리고 한글도 배우고 진돗개의 역사도 공부했습니다. 작은 문화 교류가 시작된 셈이에요. 놀랍게도 한국 대사관에서 소식을 듣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백두의 용기를 기리는 뜻에서 학교에 한국 관련 도서와 교육 자료를 기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보존협회에서 감사장을 보내온 거예요. 백두는 진돗개의 명예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백두는 단지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었던 거죠. 엘리는 방과 후에 항상 백두와 놀기 위해 학교에 들렸어요. 둘은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엘리가 울적할 때면 백두가 위로해 주었고 백두가 아프면 엘리가 곁을 지켰죠. 아내가 떠난 후 무너진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외로웠던 엘리에게 백두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백두를 집에 데려갈 수 없을까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백두는 학교의 개였지만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클레어와 교장 선생님께 물어볼게. 아마 주말에는 가능할지도 몰라. 실제로 교장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백두는 매튜 씨 덕분에 제2의 삶을 찾았어요. 주말마다 함께 지내는 건 백두에게도 좋을 겁니다. 그렇게 백두는 주중에는 학교의 영웅으로, 주말에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백두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엘리는 백두를 위한 방석과 장난감을 준비했죠. 집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오늘도 저는 백두와 함께 학교를 순찰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말이죠. 더 이상 외국계, 낯선 개가 아닌 동료로서, 친구로서 백두를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지나갈 때마다 백두를 쓰다듬으며 히어로라고 부르죠. 그 말이 정확합니다. 백두는 영웅입니다. 국적이나 종을 초월한 진정한 영웅이에요. 가끔 백두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 말이죠. 선입견이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클레어와 함께 한국 문화와 진돗개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거리가 먼 나라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왔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백두가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해질녘 백두와 엘리와 함께 학교 잔디밭에 앉아 있었어요. 백두가 제 손을 핥아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목이 메였죠. 한국에서 온 이 녀석이 내 인생을 구했다 진심이었습니다. 백두는 단지 아이들의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 벽을 무너뜨리고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찾아오는 법이죠. 바람이 불어오고 백두의 하얀 털이 나부꼈습니다. 백두, 그 이름은 이제 우리 공동체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의 산 이름을 딴 이 개는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로운 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낸 이름, 백두, 그 이름은 이제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었고, 세계는 그 진실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진돗개 백두처럼 충성심과 용기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산업의 핵심에서 세계 공급망을 지휘하고 국방에서는 스스로를 지키며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힘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교에서는 강대국에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문화에서는 세계를 울리고 웃게 하는 감정의 수도가 되었으며 전략적으로는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백두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휴게소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